미 서부 지역이 대규모 산불에 이은 정전 사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폭염까지 지속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자가격리 면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격리 면제 지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백신 접종 의무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카드나 스마트폰 대신 손톱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네일이 개발됐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이용해 개인 간 정보 공유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과 정전 사태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열돔 현상에 따라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지속하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가주 레이크타워 인근 플루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베크워스 복합 산불.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다 되어가지만 피해 면적은 주말 동안 2배로 커져 9만여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이 산불은 이미 올 들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가운데 역사상 손에 꼽히는 폭염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You know, my friend was saying that this is the hottest year in recorded history. And I was joking and saying, well, that's what you say every year. Because it's true. Unless we as a society make drastic changes, this is better than, it's never going to get cooler. 오리건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시작된 부틀레그 산불이 닷새째 잡히지 않고 있어 진화율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We are seeing doubling in size of the fire every 24 hours. So basically every amber that falls will start a new fire. 잇따른 대규모 산불로 인해 북서부 지역 수백만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전력 소비 자제와 단전을 경고하는 플렉스 경보를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강타한 산불과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기상당국은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o a person should be drinking about 6 to 8 of those a day, and in men about 8 to 10 bottles a day, which equates to about a gallon of water per day. 올여름 이전역 8개 주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만 최소 200명이 숨졌고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2,000여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국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에 사실상 봉쇄령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자 외국인 대상 격리 면제 지침도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역 심사를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지침은 일단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국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실상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비즈니스의 영업시간도 제한되는 등 봉쇄령에 가까운 초고강도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면제 지침 역시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면제 지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국내 방역 수준을 계속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외교부 관계부처에서 앞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들은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고 지금처럼 계속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절차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한국 입국 시 외국인 대상으로 실시되던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을 내국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오는 15일부턴 한국 국적자와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 모두 출발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추가로 3번의 코로나 검사를 더 받아야 합니다. 탑승하기 전에 현지에서 한번 받아야 되고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또는 지역별 보건소에서 또 한번 해야 되고 6, 7일째 되는 날에 한번 해야 되고 마지막 날 한번 해야 되고. 다만 6세 미만 영유아나 장례식, 공무 출장의 사유 등으로 격리 면제를 받은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입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차후 한국의 코로나 확산이 더 악화될 경우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면제 지침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9,4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그 전주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이 중 3분의 1이 플로리다와 네바다, 미주리,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 5개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조나단 레이너 조지 워싱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율이 급증한 후 사망률은 평균 3주에서 4주 뒤 오르기 시작한다며 앞으로 사망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부 지역에서는 접종 의무화를 내리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사는 사망자 급증 우려로 오늘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당국과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에 새로 걸린 사람 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으로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전주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확진자의 3분의 1이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네바다 등 남부와 중부에 몰려 있습니다. See a potential third wave is disheartening and it's disappointing because quite frankly it's preventable. 전문가들은 보통 확진자가 급증하면 3, 4주 뒤에 사망률 증가로 나타나기에 일부 지역에서의 폭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되는데 접종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아 우려하고 있습니다. Our vaccines work incredibly well against all the variants, including the Delta variant. If you get vaccinated, you will be protected from dying. 이런 상황에서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이 필요한가에 대한 혼란이 여전합니다. 화이자는 오늘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국 FDA 관계자들과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지난주 백신 맞은 지 6개월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밝힌 직후 보건복지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 없다는 것이지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진 않는 입장입니다. The FDA, CDC, and NIH are now gathering information through clinical studies and laboratory studies to determine if and when we might need boosters. 미국의 부스터샷 필요성 논의가 세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에선 백신도 모자란 판에 부스터샷 고려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1,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카운티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113명으로 집계돼 3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LA 카운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팬데믹 시작된 이후 총 125만 7,6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기준 18세에서 49세 사이 주민이 신규 확진자 중 70%를 차지했습니다.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히 400만여 명에 달해 카운티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구조 계획에서 발표했던 자녀 세금 공제가 이번 주부터 시행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오는 15일부터 부양자녀 세액공제 첫 번째 월별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이미 자격을 갖춘 3,600만 가구에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RS 측은 이외에도 월별 지급액이 기재돼 있는 별도의 통지서도 발송할 예정이며 만일 자격이 있지만 통지서를 받지 못한 가정들은 새롭게 개설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지원금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15일쯤 자동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한편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 자녀 세금 공제 비신고자 등록 툴을 사용해 정보를 입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손톱만으로 물건을 사고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네일이 등장했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칩을 손톱에 매니큐어와 함께 장착해 손톱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톱 위에 아주 얇은 칩을 올리고 매니큐어를 덮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최첨단 스마트 네일입니다. Now, if I'm in a loud place and I want to share my Instagram or my social media, say, scan my finger. 마이크로칩은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NFC 칩인데 스마트폰에 가까이 갖다 대는 것만으로 연락처나 SNS 주소를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전달할 수 있고 결제도 가능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 네일로 불리는 이 네일은 3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가격은 $68 정도입니다. This chip now it's working as a business card. So she can download her website, her social media accounts, her name, her contact.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 네일의 활용 가능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제조업체들은 음식점에서도 서버들의 손톱에 칩을 부착해 디지털 메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인 데이터 전송과 결제 등이 몇 초 안에 처리되고 데이터 해킹이나 도난 염려도 없다는 게 제조업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와 함께 인간이 하나의 상품처럼 바코드화되어 존엄성을 훼손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퇴거 위기에 몰린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회 등 한인단체들은 LA시 사적지위원회에 흥사단 단소의 사적지 지정을 위한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는 흥사단 단소의 LA시 역사문화 사적지 청원에 대한 비대면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단체들은 한인사회 참여가 활발해야 사적지 채택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LA국제공항 경찰국장직에 오른 세실 람보 국장이 내년 LA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세실 람보 LAX 경찰국장은 내년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다며 부패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람보 국장은 캠페인 영상에서 최근 LA에서 급증한 살인과 총격 사건 등 강력범죄와 흑인과 아시안으로서 유색 인종이 겪는 차별 해결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현재 셰리프 국장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직 경찰관들을 재고용하려 했다며 이는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1959년 한국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람보 국장은 미국으로 입양돼 와서 자랐으며 33년 동안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근무하고 지난 2014년부터 카슨시와 컴튼시 시정부 매니저로 시정을 맡아 운영했으며 2019년 한국계 최초로 LA 국제공항 경찰국장직을 맡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와 대규모 폭동, 약탈 등 남아공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도 공장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한 쇼핑몰에서 두 손 가득 물건을 쥔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약탈에 나선 사람들은 소파는 물론 침대 같은 가구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관 몇몇이 간혹 고무탄을 쏘며 제지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To run over the wall into the bigger warehouse next to Macro, where there's less security. 대형 쇼핑몰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는 등 도시 곳곳에서 방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남아공 내부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 발단이 됐습니다.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 조사를 거부하다 수감되자 시위에 나선 지지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강도 봉쇄령이 2주 연장된 걸 빌미삼아 폭동을 일으켰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남아공 최대 도시인 요하네스버그와 휴양 도시 케이프타운까지 소요 사태가 확산돼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219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반에 LG전자 TV 공장이 어제 새벽 2차례 약탈된 데 이어 오후에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폭도들이 공연 방화를 했고 화재에 휩싸여서 지금 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부는 거의 다 전소됐다고 봐야죠. 주 남아공 대사관은 아직까지 우리 교민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까지 투입했지만 30%가 넘는 실업률에서 보듯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어온 남아공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분석도 있어 사태가 진정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먼저 여당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본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자, 셋, 둘, 하나. 기호순으로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범진보권 후보 적합도에서 20.6%를 기록해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9.1%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일주일 전 격차는 19.2%포인트였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집중 견제를 받은 이 지사가 이른바 바지 발언 등 실책하면서 적통, 경륜을 내세운 이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서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가 계속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래야지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거센 추격을 받는 이 지사는 본경선 첫날 청와대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세론 굳히기에 앞서 일단 수성이 급해졌는데 톡쏘는 사이다 대신 원팀의 국밥을 자처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 정부를 만들겠다며 중도 표심에 다가갔습니다. 공은 승계하고 과는 고치고 필요한 건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더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전을 노리는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고 나서 본경선의 공방과 후보들 간 합종 연행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관위는 각 후보 측과 경선 일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초 경선 연기론에 부정적이었던 추미애, 박용진 후보 측도 8월 전국 순회 경선 연기에 힘을 실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일단 2주 동안의 4단계 거리두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이번엔 야당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리인을 통해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여야 유력 후보들 중에선 가장 먼저 정식 예비 후보 직함을 받은 겁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국민의힘의 입당보다는 국민들 속으로 먼저 들어가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해 당장은 선거운동과 조직, 후원금 마련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선 어떠한 결단이라도 반드시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9개의 생각이 틀려도 1개의 생각,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분은 누구라도 만나서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전 현충원에서 부친의 사무제 등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최재형 전 원장은 윤 전 총장 측의 단일화 타진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당엔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신은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국민의힘 입당과 강박 단일화를 두고 두 장외 주자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시설인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네스코는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5년 유네스코는 일본의 하시마, 이른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반대하자 일본은 한국인 강제 동원과 노역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자 지난해 도쿄 정부 청사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군함도를 미화하는 내용만 모아놨습니다. 강제 동원이나 가혹한 노동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들 뿐입니다. 端まではもうひどめに会うたねっていうような話なんか全然聞いてないです。もう周囲の方たちもみんな言いそうで。 한국은 유네스코에 여러 차례 강력 항의했고 이에 유네스코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조사 결과 일본이 아직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포함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의 약속 이행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등재 취소 가능성은 낮고 일본은 지금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며 유네스코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지난 7일 발생한 IT 대통령 암살 사건의 배우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1일 IT 경찰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IT 국적의 의사 에마뉴엘 산홍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집에서는 암살 당시 괴한들이 사칭한 미국 마약 단속국의 로고가 적힌 모자와 탄약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모이제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용의자 중 한 명이 산홍과 통화했다면서 산홍은 암살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은 차기 대통령을 노린 산홍이 지난달 IT에 입국해 용병을 모집했고 이번 범행을 꾸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암살 사건에는 콜롬비아인 등 28명이 가담했으며 이 중 20명이 체포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영어 신곡 버터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로써 버터는 지난 5월 21일 발매된 첫 주부터 핫백 차트 1위에 오른 뒤 계속해서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빌보드 핫백에 1위로 데뷔한 역대 54곡 가운데 7주 이상 연속으로 정상을 지킨 노래는 BTS의 버터가 8번째입니다. 지난 9일 BTS는 신곡 퍼미션 투 댄스를 발표했는데요. 버터에 이어 핫백 정상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어린 남매가 친모와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매는 할머니에게 2년 전 어머니에겐 학대를,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당시 성적 학대를 당한 상황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은 조사 과정에서 이를 그림으로 묘사했는데요. 친모에게 맞아 생긴 상처와 멍을 점으로 표현하며 의붓아버지가 남매를 학대하는 대가로 친모는 돈을 받고 그 상황을 지켜봤다고 진술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 1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친모와 의붓아버지의 다음 재판은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공산국가인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40여 곳의 지역에서 시민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 타도와 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권에 항의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봉쇄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쿠바에 코로나19 상황까지 악화하면서 식량과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국민이 힘을 합쳐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를 진행한 겁니다. 이날 시위에 경찰은 최루탄으로 진압을 시도해 시민 10명 이상이 연행됐고, 쿠바 대통령은 이번 시위가 미국의 선동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벨기에에서 국회 회의 중 딴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추적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국내 도입 시급한에 딴짓 감시하는 AI입니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정보회의장에 모인 의원들 주위로 알 수 없는 숫자가 보입니다. AI로 국회 회의 중 딴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추적한 건데요. 이 기술을 개발한 주인공은 벨기에 디지털 예술가 드리스 데포트러입니다. 생중계되는 정보회의 영상을 AI 기술로 분석해 스마트폰을 보는 정치인을 식별하는 방식인데요. 스마트폰을 만지기만 하면 누구인지 이름을 태그해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에 열중하는지 수치화한다고 합니다. 일부 외신들은 정치인을 비꼬거나 첨단 기술 탓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반응도 보였는데요. 이런 의견에 드리스 씨는 2년 전 한 장관이 정책 협의 중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딱 걸려 국민들의 비판이 일자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가가 개발한 AI는 회의가 없을 때는 이전 회의 영상들을 분석하고 학습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몬순이라는 장마 기간에 벼락이 집중적으로 떨어져서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진짜 날벼락이네 셀카 찍던 11명 사망입니다. 인도 서부 유명 관광지에 벼락이 떨어지는 모습이 무시무시한데요. 현지 시간 11일 오후 서부 라자스탄주 자이프로 인근 유적지 전망탑 위로 벼락이 쳐 지금까지 관광객 11명 이상이 숨지고 최대 12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은 폭우 속에 셀카를 찍고 있었다는데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신 SNS를 통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주 정부도 유족 각각에 우리 돈 77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몬순 장마 기간 중 벼락이 집중적으로 떨어져 사고로 이어진다는데요.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에만 1,700여 명이 벼락에 맞아 숨졌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도 걸릴라, 직원 집단 탈출입니다. 건물 입구에 몰려든 수백 명의 사람들, 바리케이트를 앞뒤로 흔들어 부수더니 우르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베트남 남부 한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회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로 불안해진 직원들이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진 겁니다. 회사는 역학조사를 위해 공장을 일시 봉쇄하고 협조를 부탁했지만 공포에 질린 직원들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들이 탈출한 다음 날 현지 방역당국은 직원 650명을 검사했더니 다행히 모두 음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직원들은 안정을 찾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하려는 상황에서 행인들이 구경만 하는 모습이 공개돼 현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성 납치당하는데 행인들은 모른 척.
지난 9일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원피스 차림의 여성 앞에 멈춰선 차량.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여성의 목을 조르며 강제로 차에 태우려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행인들 모른 척 지나가거나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죠. 다행히 한 남성 운전자가 나서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여성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문제의 남성은 여성과 연인 사이로 데이트 폭행을 일삼다 이별을 통보받자 해코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여성의 납치 시도를 보고도 지나친 행인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범죄를 보고도 나도 피해를 볼까 봐 모른 척하는 외의관 문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2014년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방치해도 사망케 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최근 일본 지하철역에 흉기를 든 남자가 나타나 경찰이 제압에 나섰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런 게 진짜 경찰, 흉기 난동 제압한 여경입니다. 일본 나고야역. 손에 흉기를 든 한 남성이 서성이는데요. 방패를 앞세운 여경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쓰러뜨립니다. 한 손으로는 남성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능숙하게 수갑을 꺼내 손목을 채우는데요. 지체 없이 제압에 나선 경찰의 모습에 시민들은 존경스럽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당시 역에는 승객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는데요. 일본 경찰은 해당 남성이 왜 흉기를 들고 역으로 들어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1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